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태형입니다. 어, 네, 오늘은, 저는 폴리플러스 한국지사에서 시니어 사이언티스트 서포트 매니저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까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생산을 위한 바이럴 벡터 트랜스펙션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저희 폴리플러스의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 네, 좀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폴리플러스에 대해서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플러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트랜스페셜 리에이전트만을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1년부터 저희가 트랜스페셜 리에이전트를 개발했고,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개발과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 분야의 솔루션,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프로덕션, 그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치료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MP 그레이드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GM, 실제 개발했을 수 있는 GMP 그레이드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폴리플러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개의 틀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선 2개는 저희가 트랜스패션 리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한 틀입니다. 그래서 케미칼을 기준으로 저희가 잘 합성을 하고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페이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패션 리에이전트를 이제 세포나 동물에 사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영업망들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이언티픽 서포트나 아니면은 관련된 사후의 서비스들을 저희가 끝까지 또 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리플러스는 이렇게 크게 5개의 틀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네, 많은 분들이 백신을 다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1차는 맞으셨을 것 같고,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사실 글로벌 제약사에서 개발해서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될 거고, 한국 제약사에서도 이상 3상이 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게임 체인저는 어떤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뭐 이벤트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먹는 치료제가 잘 개발이 돼서 내년부터는 좀 일상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 논문을 보시면은 어, 대표적인 세포 치료제인 카티가 기존의 지금 현재 암 치료제에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문이고요. 자, 이 오른쪽 기사는 아마 제가 캡처한 건데 BBC에 나온 기사입니다. 유전병, 난치성 질환의 어, 진 세라피, 유전자 치료제가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사인데 이 아기는 스무스 머슬 에토피, 그러니까 척수성 근 위축증에 걸린 그 환자 약인데 최근에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 혹시 아이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아이고요. 이름은 에미리 화이트헤드라는 소녀입니다. 이 아이가 유명해진 이유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카티 치료제를 투여를 받아서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걸렸던 질병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는데요. 치료제도 잘 듣지 않고 마지막에는 이제 골수 이식까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침 그때 카티의 임상이 진행이 됐고 카티 치료를 투여받아서 현재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요. 자, 이 오른쪽 그림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스무스 머슬 에이토피, 그러니까 척수성 근위증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병은 1만 명당 1명의 꼴로 발병이 되는데 2년 내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90%가 발병 후 2년 내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AAV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투여를 받으면은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르는 수준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네,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세포 치료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세포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티가 가장 유명한데, 네. 카티 같은 경우는 환자 본인의 T세포를 조작을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건강한 사람의 T세포를 공유받아서 넣어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는 치료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난치성 유전자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목적으로 DNA를 직접 어, 환자에게 넣어주는 방식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인비보 진 세라피 같은 경우는 네, 유전자를 직접 넣어주는 거고요. 엑스비보 진 세라피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세포에 넣어서 이 세포를 네, 어, 환자에게 넣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는 카티와 거의 유사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관심을 받고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냐면요. 자, 한 번의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고혈압 약이나 아니면 당뇨약 같은 경우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앞서 카티와 유전자 치료제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한 번의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치료 효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치성 질환에서 기존의 치료제보다 훨씬 더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치료제의 미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글로벌 기준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시장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2021년인데요. 2025년까지 증가를 해서 한화 돈으로 약 14조 이상의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 뭐 제약사들이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세포 치료제, 유전 치료제에서는 바이러스, 즉 바이럴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 타겟진이나 아니면은 뭐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환자에 직접 주입을 하게 되고요.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뭐 카티를 만들기 위해서 T세포를 조작하기 위해서 네, 그 전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트랜스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모두 바이럴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타입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AAV, 저희가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AAV고요. AAV는 유전자 치료제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렌티바이러스는 세포 치료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AV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데노의 부속 바이러스입니다. 그 얘기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뮤 리스폰스가 굉장히 낮아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중에 가장 안전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로타입들이 있는데 그 세로타입에 따라서 네, 감염시키는 부위가 다르고 굉장히 많은 곳에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고 있고요. AAV는 렌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뭐 이것도 안전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스테이블 셀 라인을 만들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네, 렌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카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AV는 유전자 치료제, 렌티바이러스는 세포 치료제로 많이 쓰인다고 저희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법은 트랜slek션으로 쉽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AAV 같은 경우는 3개의 플라스미드, 그다음에 뭐 렌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4개의 플라스미드를 트랜slek션 리에이전트 섞어서 세포에 트랜slek션을 하게 되면은 트랜슬레이션을 거치고 그 후에 이렇게 숲에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숲을 이제 정제를 해서 바이러스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음, 바이러스 만드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셀 하베스트를 중심으로 업스트림,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플라스미드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이부삼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부삼 뭐 세포를 키우고 배양하는 과정, 그 다음에 트랜지션 하는 과정, 셀 하베스트를 하는 과정이 업스트림에 들어가고요. 다운스트림에서는 셀 하베스트를 한 이후로 이제 바이러스를
정제하고 분리하기 위한 과정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필터, 그다음에 퓨리케이션, 그다음에 컨센트레이션 하고 이제 실제 치료제를 들어가기 위한 필 앤 피니시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다 모두 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두 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트랜스팩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트랜스팩션이 만약에 잘 되지 않았다면은 트랜스팩션을 통해서 적당한 바이러스를 얻지 못했다면은 앞선 뭐 세포의 준비나 플라스미드의 준비도 다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뒷단의 다운스트림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어,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에서 바이러스를 준비하는 데는 트랜스팩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폴리플러스에서 이 바이럴 벡터 트랜스팩션을 가장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솔루션은 PI 프로가 있습니다. 자, PI 프로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PI 기반이고요. 리니어 타입의 PI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티와 아데노 AAV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멀티플라스미드 트랜스팩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라지 스케일로 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랍베레이션 최소화했고 네, 또 PI 프로 같은 경우는 부착 세포나 서스펜션 세포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GMP 그레이드의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PI 프로가 좋으냐? PI 프로 같은 경우는 1mg/ml의 조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뭐 녹이거나 하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 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있고 네, 당연히 애뉴얼 프리한 저희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홈메이드로 PI 만드실 수도 있고 타 회사의 뭐 PI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PI를 만들다 보면은 프레그먼트에 따라서 PA를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프레그먼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레그먼트가 긴 PA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짧은 프레그먼트의 PA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프레그먼트가 길게 되면은 세포 독성이 증가하게 되고 짧은 프레그먼트가 짧게 되면은 컴플렉스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이 컨트롤이 중요한데요. 저희 폴리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의 로우 폴리 디스퍼스 PI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우 폴리 디스퍼스 PI 같은 경우는 세포 독성은 적고 컴플렉스를 만드는 능력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I 프로를 사용하시면은 세포의 독성이 덜 가고 그다음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고 이 폴리디스 이 로우 폴리 디스퍼스 PI를 계속 일정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PI 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양의 DNA만 사용하셔도 트랜스팩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5 마이크로그램의 DNA를 사용하면 되고 DNA와 솔루션의 레이쇼 같은 경우는 1대1 또는 1대2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미디어 호환이 가능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착세포, 그다음에 서스펜션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스몰 스케일뿐만 아니라 바이오리액터를 사용하는 라지 스케일에서의 까지 동시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폴리플러스가 GMP 그레이드의 제품을 가장 먼저 생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잠깐 GMP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GMP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구입 과정에 대한 관리 규정을 도입한 것인데요. 어, 네, 그래서 FDA가 1960년에 GMP를 공표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977년에 GMP를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나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 규정을 도입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왜 폴리플러스의 GMP가 좋으냐? 자, 폴리플러스 GMP 같은 경우는 ICHQ7 그다음에 유랄렉스 볼륨 4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물질의 합성부터 그다음에 최종 완제품의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저희가
이 가이드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폴리플러스 GMP는 파마시티컬 그레이드의 GMP입니다. 그러니까 즉 의약품의 생산에 적합한 GMP 그레이드를 저희가 따르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GMP 그레이드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파마시티컬 그레이드의 GMP가 아니라 메디칼 디바이스 그레이드의 GMP를 받고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폴리플러스는 의약품의 생산에 가장 적합한 그 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파마시티컬 그레이드 GMP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보신 것처럼 PI 프로 예를 들면은 PI 프로 R&D 그레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 퀄리티 GMP 그레이드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그레이드 제품이 PI 프로의 성능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PI 프로 GMP를 보시면은 GMP 그레이드 때문에 뭐 300ml 100, 1리터 100의 용량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그 관리 규정에 따라서 도큐멘테이션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파일 보시면은 드럭 마스터 파일이나 아니면은 QC에 따른 FDA에서 요구하는 모든 파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저희 PI프로 GMP를 사용하시면은 네, 클리니컬 그레이드 제품을 사용하는데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I 프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논문에 이미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자나 아니, 노바티스나 아니면 제네톤과 같은 회사에서 네, 특허를 가지고 이미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PI 프로가 정말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희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AV와 렌티바이러스를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AAV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뭐 타 회사 제품인 PI 맥스에 비해서 어, 더 많은 발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은, 자, 저희가 PI 프로 같은 경우는 1 마이크로의 DNA 1 마이크로리터의 제품, PI 프로를 사용했고요. PMX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DNA, 그 다음에 8배 이상의 PMX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더 적은 양의 AAV가 생산이 됐고요. 그러니까 PI 프로 같은 경우는, 네, 적은 리에이전트와 적은 DNA로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티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많은 분들이 또 칼슘 포스페이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칼슘 포스페이트를 사용한 방법보다 약 2배 정도의 DNA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저희가 PI 프로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라투라 베리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랏을 사용하시더라도 동일한 네, 어, 성능의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적은 양의 DNA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스케일이 커져서 많은 양의 DNA를 사용하더라도 많은 양의 DNA를 사용하더라도 DNA 컴플렉스의 사이즈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DNA를 사용하더라도 트랜스펙션의 이피션시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15분 동안 그 컴플렉스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를 만들고 나서는 저희가 인큐베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인큐베이션을 하게 될 때 30분까지 인큐베이션을 하더라도 트랜스펙션 이피션시는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30분이 넘어가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30분이라는 의미는 어, 뭐 스케일이 커져서 손이 많이 가게 되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뭐 용량이 커지거나 뭐 스케일이 커졌을 때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업 했을 때 좋은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선 설명에서 PI 프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미디어와 호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미디어 테스트를 했을 때 인큐베이션 컴플렉스 만들고 30분 내에 그 컴플렉스 사이즈가 보통 400에서 800 나노미터 사이즈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큰 차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컴플렉스 사이즈가 잘 유지가 되고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성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내부 테스트 결과인데요. 자, 저기 보시면은 10cm DC부터 그다음에 뭐 셀 팩토리 시스템, 그다음에 플라스크, 바이오 리액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스몰 스케일에서 라지 스케일 이르기까지 저희가 뭐 렌티바이러스나 AAV에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293 세포를 기준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은 나중에 끝나고 저희가 다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는 GMP 그레이드 제품이나 클리니컬 제품을 생산하실 때 뭐 DNA나 원료 물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레귤레이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나노그램의 10나노그램이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폴리플러스에서는 PI가 실제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잔존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정말 그러면 PI가 얼마나 남아있나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저희 이 레지듀얼 PI 프로 테스트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샘플을 저희 프랑스 본사로 보내면은 본사에서 그 샘플을 HPLC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존은 PAI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옵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하베스트 이후에 프리피케이션, 컨센트레이션 단계에서 당연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 원료 물질이나 PF로가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얼마나 걸러지는지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PIP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디텍션 량 같은 경우는 1ppm, 그다음에 최소 측정량은 2ppm 정도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PI 프로로 이미 많은 제품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사용했을 때 거의 뭐 이후에는 PI 프로가 남아있진 않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잔존량의 PI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보고자 하는데요. 이 논문은 올해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전자 치료제로 사용하는 AAV 벡터를 제작하는데 어떤 좀 넘어야 되는 산이 있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현재 AAV를 사용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주요한 것만 크게 보여드리면은 뭐 AAV 세로타입 2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킨슨, 그 다음에 혈우병, 그다음에 골관절염에 대해서 뭐 파이저나 아니면 유명한 바이오 제약사들에서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자 치료에 대한 니즈가 많고 유전자 치료제 AAV를 기반으로 많은 회사들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좀 넘어야 될 그런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 사람 환자에게 필요한 바이러스의 양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티바이러스가 노란색 바고요. AAV가 파란색 바입니다. 뭐 그냥 눈으로 보시더라도 렌티바이러스보다 AAV 같은 경우는 최소 2배, 2.5배 이상, 많게는 4배 이상의 바이러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파킨슨이나 골관절염 같은 좀 적지만 그래도 2배 이상의 바이러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유전자 치료제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AAV를 굉장히 많이 내야지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폴리플러스 같은 경우는 팩토비어 AAV라는 제품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자, 팩토비어 AAV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 라지 스케일의 셀렉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스케일업을 했을 때 그 에피션시가 잘 유지되는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플렉서빌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 하반기에 팩토비어 AAV도 GMP 그레이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팩토비어 AAV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다른 경쟁 제품보다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도 보시면은, 자, 팩토비어 AAV 같은 경우는 DNA도 적게 사용했고, 리에이전트 양도 거의 4분의 1 정도로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자,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때 패키징 이피션시를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패키징 이피션시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에 중요한 자료인데요. 패키징 이피션시는 네, 바이럴 파티, 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 타이터 분의 진원 타이터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른 경쟁 제품보다 패키징 이피션시가 월등하게 좋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럴 타이터를 트랜스레이션 유닛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네, 다른 지금 나와 있는 마켓에 나와 있는 경쟁 제품보다 네,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적은 양의 DNA와 적은 양의 레이전트를 사용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스케일러빌리티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자, 여기 오른쪽 밑에 발을 보시면은, 어, 스케일을 저희가 계속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30ml부터, 마지막에 1.5리터, 그러니까 50배까지 저희가 스케일 계속 증가시켰는데, 왼쪽의 결과는 펑셔널 타이터입니다. 펑셔널 타이터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벡터 비어 AAV를 사용하시면은 스케일을 계속 증가시키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 결과는 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 스케일업을 하고 large 스케일로 갔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트랜잭션 그 프로토콜을 굉장히 단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프렌들리한 프로토콜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플라스미드 DNA를 뭐 non-supplement 미디엄과 섞고 그다음에 벡터 비어 AV를 다일루션을 하게 됩니다. DNA 다일루션해서 트랜스션 믹스를 만들고 인큐베이션 한 후에 이 컴플렉스를 세포에 이제 뭐 트리트를 하고 배양을 하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디테일한 조건들이 있지만 이 플로우대로 네, 뭐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바이러스를 쉽게 생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은 양의 DNA를 사용해도 되고 리엔을 적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쟁 제품보다 2배, 그러니까 50% 정도의 DNA를 사용했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리에이전트 DNA 양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리에이전트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GMP 그레이드의 플라스미드를 사용해야지 GMP 그레이드 제품을 클리니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GMP 그레이드의 플라스미드가 사실 굉장히 구하기도 만들기도 어렵고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에서부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를 만드는 전체적인 이 공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지 스케일로 갔을 때 좀 더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는데요. 이 그림은 볼륨 핸들링을 저희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 퍼센트는 트랜스미션 리에이전트의 그 컴플렉스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체 용량의 10%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팩토비어 AV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1%까지 네, 줄이더라도 바이러스의 생산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100ml을 생각을 해보 100ml 정도로 뭐 컬처 스케일이 100ml 정도라면은 10%나 1%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케일이 만약에 1.5리터가 된다고 가정해보면은 1.5리터의 10%와 1.5리터의 1%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손이 덜 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노동력과 그다음에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PI 프로에서 그 트랜스팩션 믹스를 만든 후에 인큐베이션 타임이 몇 분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PI 프로 같은 경우는 3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팩토비아 AAV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분을 넘어서 6시간까지 상온에서 트랜스팩션 믹스를 만든 후에 6시간까지 상온에 놔둬도 안정적으로 동일하게 나중에 트랜스팩션 이피션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6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스케일을 계속 키우게 되면은 그만큼 핸들링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으로는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6시간의 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스케일을 실험해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뭐 배치 투 배치에 네, 큰 차이가 없고 안정적으로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 디램, 옵티램, 그다음에 뭐 293 전용 미디어 밸런스 CD 미디엄도 호환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PBS를 사용하더라도 네, 어, 트랙션을 해서 AAV를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와 네, 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편리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러간이나 유명한 그 바이오텍 회사와 옵티마이제이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벡터비어 AV와 PI 프로,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여기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알러겐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서스펜션에서 293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AAV 생산량이 벡터비어 AAV가 PI 프로보다 약 3배 이상 넘게 AAV를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팩터비아 웨이브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뭐 DNA도 적게 사용해도 되고, 리에이전트도 적게 사용해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네, 높이더라도 그 센서 이피션시는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고, 다양한 미디어와 사용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네, 팩터비어 AAV도 올 가을 하반기부터 GMP 그레이드 제품이 개발돼서 이제 네,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비용적인 면을 좀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이 숫자들은 네, 어, 아까 앞서서 제가 유전자 치료제의 예로 보여드렸던 졸겐스마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겐스마에서 실제로 사용된 바이러스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자, 한 환자당 평균 1 곱하기 10의 15승 바이오 지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1000명의 환자에 투여하기 위해서는 1 곱하기 10의 18승도의 바이러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00리터 정도의 바이오 리액터가 필요하는 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 저희가 내부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팩토비아 AOA 같은 경우는 PI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그다음에 타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6배 이상의 프로덕티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액터도 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리액터 같은 PI 프로보다도 절반, 그다음에 네, 타 회사 제품보다 6분의 1 정도의 바이오 리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토탈 코스트 오브 더 프로덕션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신 바이오 리액터당의 도즈 같은 경우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코스트 퍼 도즈를 보시면은 PI 프로보다도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그다음에 타 회사의 제품보다 월등하게 적은 양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사실 이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양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유전자 치료제가 굉장히 가격이 고가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으면은 실제로 투여받는 환자들도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투여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터비아 앱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굉장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폴리플러스는, 어,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바이럴 벡터 트랜스펙션에서, 어, 이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했고, 그다음에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리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PI 프로와 팩토비아 이 두 가지 제품을 주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PI 프로 같은 경우는 부착세포, 서스펜 다 사용이 가능하고, AAV, 렌티, 아데노, 레트로, 다양한 바이러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스케일러비티, 프로덕티비가 다 좋은 제품이고요. 팩토비아 AAB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전용이고 AAB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스케일러빌리티와 프로덕티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 모두 GMP 그레이드의 솔루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클리니컬 제품을 생산할 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어,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